이 마술의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이 생각을 하면 어렵다. 사실 이렇게 선명하지가 않더라고요. 마술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엄청 어렵다. 일단 단순하게 네. 나 죽을 때까지는 먹고 살 수 있겠지 갖고 있고. 근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죠. 궁극적으로 마술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마술사들 한 번쯤 했을 것 같아.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일단 지금 불과 몇 년 전까지도 이런 걸 생각을 못했지만 AI가 되게 극단적으로 빠르게 발전하잖아요. 동영상 생성하는 것만 하더라도 불과 1, 2년 전만 해더라도 되게 어색하고 괴물같이 나오고 기괴한 영상이 나왔는데 텍스트를 쓰면 네. 지금은 거의 이제 사람도 속을 정도로 맞아요. 구분 잘 안 가요. 너무 감쪽 같은 영상이 나와버렸어요. 어. 이미 AI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는 비현실적인 마술이 가능은 해요. AI로 마술 영상을 만들면 물론 말도 안 되는 이제 엉망진창이 나오지만 동전을 사라지게 하면 이렇게 하면서 너무 사라지는 게 완벽하고 공중부양도 완벽하게 돼요. 실물로는 그게 일단은 불가능하잖아요. 그 상태가. 그래도 실제로 재현할 수 있는 거는 마술사의 영역이잖아요. 맞아요. 미래에 AI가 발전돼서 시각적인 극단적인 신기함을 추구하는 거를 영상으로 즐길 수 있어도 그거를 실물로 즐길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이제 마술사가 주도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영상으로만 구현되는 그런 신기함을 눈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과학이 나중에 극단적으로 발전되면은 사람들이 웬만한 신기한 걸로는 신기함을 안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마술 공연이라는 게 하나의 가정이 하나 낄 것 같아요. 지금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이 아는 최신 과학 기술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지만 그런 가정을 하면서 과학 기술에 의존하지 않는 신기한 퍼포먼스, 약간 이런 식으로 마술이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극단적인 신기함을 가장 아날로그적인 형태를 이용해서 보여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이게 새로운 예술의 한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지금 마술이 좀 더 노력해가지고 마술이 좀 더 깊은 예술적 영역으로 들어가게끔 학문적인 분야라든지 인문학적인 분야로 발전하게끔 노력을 해야지 이런 거로서 이제 또 다른 예술의 차원이다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그럴 거예요.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그냥 제가 예상해요. 일단 인구가 젊은 층이 많이 줄어들잖아요. 대도시 안에서도 학교가 폐교를 하고 이럴 정도니까 여러 연령대를 대상으로 해봤지만 아무래도 역시나 또 어린 친구들이 마술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고 느끼는 부분들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수요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마술 도구 산다든지 마술 공연을 돈 주고 본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중장년 그러니까 노년층으로 갈수록 그거를 자기들이 돈을 내고 뭔가를 보고 또 도구를 사고 이렇게 적극적인 지출을 하는 쪽은 아닌 것 같거든요. 뭐 이거는 아주 먼 미래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 어른층의 마술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 일본을 항상 먼저 봐야 되는데 일본은 어른들의 마술층 수요가 있어요. 옛날부터 마술 공연이 발전해왔고 그리고 마술 도구라는 게 좀 값도 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이 살 수 있는 그런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좀 살 수 있는 그런 인 것도 좀 있고 좋은 거는 그리고 마술 도구가 워낙 난이도나 이런 게 다양하고 근데 도구에 따라서는 초심자도 굉장히 멋있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대에 서고 싶어서 뭐 나이를 들면서 나도 한번 무대에 서고 싶다고 할 때 노래나 춤이나 악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마술은 표현이 어색하더라도 기본 도구 사용법만 익히면은 일단은 사람들한테 퍼포먼스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 어른들이 마술 도구를 사가지고 자기네끼리 자체적인 모임을 하면서 아니면 그걸로 봉사를 가서 이제 마술 공연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마술을 이제 취미로 하는 층이 나이 든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한국이랑 일본이 약간 차이가 있는 게 일본에서는 제일 돈 많은 연령대가 네. 60대, 70대, 80대거든요. 네, 맞아요. 그죠? 젊은 층 돈이 없어요. 네, 버블 한국도 젊은 층은 돈이 없는데 문제는 한국은 노년층이 돈이 없어요. 네, 맞아요. 예. 나중에 아마 그렇게는 될 것 같거든요. 시니어 이렇게 해가지고 마술 교실 같은 것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을 가르치던 강사가 아이들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 노년층밖에 없거든요 지금. 네. 다시 대상이 나름대로 블루오션이라고 할 만한 게 시니어들을 위한 뭐 이제 치매 예방 마술 교실 또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많이 넣을 것 같긴 해요. 네. 일본하고 좀 많이 또 다른 게 하나가 있는데 학교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마술 강의가 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죠. 일본은 안 길인데. 그렇죠. 근데 한국은 이렇게 발전된 마술이 보편적으로 공연 문화로서 자리 잡은 게 그렇게 오래 안 됐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입학하면 반드시 한 번 이상은 봐요. 무조건 학교에서. 맞아요. 무조건 봐요. 직업 체험으로도 무조건 한 번은 만나요. 그 정도로 보편화됐는데 일본은 아직도 그렇게 돼 있지는 않거든요. 네, 이렇게 이벤트 행사 마술 뭐 이런 식으로 좀 보편화돼 있지. 이런 문화가 이제 어른 쪽까지 가가지고 어른 쪽의 클래스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죠. 이게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 마술 주 연령층이 이제 딱 우리 세대잖아요. 20년, 30년 후에도 시니어를 통해서 마술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근데 어린이 마술 공연 티켓 가격 보신 적 있으시죠? 대체로 10,000원, 20,000원 이렇습니다. 네, 더 싼 것. 근데도 네. 안 가는 사람들 많아요.
네. 네. 가성비가 좋을 수 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건 돈을 안 아끼지만 약간 애매하다 싶으면 돈을 아예 안 쓰는 근데 그거 있어요. 뮤지컬 우리나라 티켓이 많이 팔리는 이유는 연예인 때문이고 거예요. 인기 없는 캐스팅이 있으면요 그 부분은 티켓이 극단적으로 또 안 팔려요. 아 그래요? 더블 캐스팅 있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탑 연예인이 하고 뭐 예를 들어 옥주영 같은 사람. 네, 근데 그냥 실력 있는 사람인데 뮤지컬계에서만 유명하잖아요. 물론 안 팔리는 건 아닌데 극단적으로 나요. 이 사람은 예매율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심해요. 위키드를 해도 옥주연이 맡은 캐스팅 날짜는 그냥 전일 매진이에요. 하루 만에.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뮤지컬계에서 잔뼈 굵은 이 실력 좋은 사람이 하는 거는 100석 이상 남아 있어요. 똑같은 날에 시간만 다른데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뮤지컬 티켓이 잘 팔리는 건 스타 마케팅이 있고요. 예, 그것 때문에 잘 팔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막 사재기하고. 한국이 판매 뭐라 해야 되니까 이거 어떤 매출? 네, 뭐 그럴 때 거의 2위, 3위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스타 마케팅이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람 못 노는 거예요. 출연료 그렇게 비싼데도. 일단 다 팔려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티켓비 비싸지고. 티켓비가 많이 비싸졌죠. 네, 아. 지금 너무 비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뭐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VIP 티켓은 최대 14만 원, 아주 비싸도 15만 원까지였는데 지금은 그냥 VIP는 거의 18만 원, 19만 원이죠. 물랑로즈 뮤지컬인가? 이게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서 그건 처음부터 세트가 많거든요. 얘네가 그렇게 팍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오페라 유령도 원래 14만 원이면 봐요. 가장 최근에 본 게 뭐 1년 이상 전이지만 그때도 18만 원인 거 봤어요. 물론 저는 3층에서 봤습니다. 비싸서. 네. 근데 같은 해에 제가 2년 전이구나. 같은 해에 일본에서 그 오페라 유령 뮤지컬을 똑같은 걸 봤거든요. VIP인데 9만 원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18만 원 줘야 되는 게 9만 원인 거지. 2배가 차이 나네. 네. 뮤지컬 가격도 9만 원에 보는 거랑 18만 원에 보는 게 그래도 뭐 스타도 있고 뭐 또 좀 다르다. 2배를 주기에는 저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대치가 높아져요. 왜냐면 18만 원 줬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체관극이라는 말 있잖아요. 시체 관람객. 뮤지컬을 볼 때는 엄청 조용해야 되고, 기침도 하면 안 되고, 잠바 소리도 내면 안 되고, 몸도 움직이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온 불만을 막 표출해요. 아, 옆에 사람 기침해가지고 뭐 자꾸 움직이고 뭐 잠바가 왜 이렇게 소리가 나냐. 아. 그거를 시체관극이라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티값이 너무 비싸니까. 그러니까 더 엄격해지는구나. 서로. 네, 이게 좀 양심을 좀 제 생각에 섬 넘은 게 걔네들 사정이 있겠지만 이 VIP 티켓 18만 원, 19만 원이요. 1층에 가운데 맨 뒷좌석까지 그렇게 해요. 맨 뒷좌석에 기술자들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 사람들 큐하는 목소리도 들릴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말 그대로 VIP 자리는 아닌데. 네. 그리고 조그맣게 보이는데 왜 맨 앞에 아니면 중간에 있는 사람하고 뭐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 가면 티켓 가격 엄청 다양하거든요. 예전에는 또 우리나라 그 티켓 팔 때도 시야 제한석을 똑같이 비싸게 팔다가 욕먹고 나중에 바꾼 적도 있어. 되게 상식적인 건데 일단 다 비싸게 파는 거야. 근데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남는데요. 왜냐면 연예인들 출연료도 너무 비싸고 막 이러니까. 네, 그래서 일본 연예인들이 한국에서 나오는 개런티 듣고 놀란다잖아요. 물론 이제 한국 연예인들이 요즘에 외국의 영향력도 커지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 공연 티켓 값이 너무 비싼데 마술은 그나마 이은결 마스님하고 최현우 마스님이 수준을 올려줘서 그 정도 티켓 받아도 가치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하죠. 라스베가스 가잖아요. 그럼 불러보면 라스베가스, 이건 옛날부터 제가 검색해봤는데 지금 안 했지만 저희는 이제 마술사니까 라스베가스 가면 무조건 1차는 이제 데이비드 카퍼필드 공연을 보러 가고 뭐 그 다음에 맥킹 공연 뭐 이런 식이잖아요. 막상 네이버 블로그에 이제 라스베가스 한국 사람들 여행 많이 가거든요. 근데 검색하잖아요. 마술 안 하는 사람이 데이비드 카퍼필드 공연 봤다는 후기가 없어요. 1000개에 1개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안 가요. 데이비드 카퍼필드 공연 보러 안 가요. 다 태양의 서커스만 보지. 태양의 서커스 상설 공연 가장 유명한 데가 라스베가스죠.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태양의 서커스 공연은 라스베가스에 다 모여있죠. 왜냐면 거기 뭐 2천억 때려박아서 만든 무대가 있는 태양의 서커스 공연이 있고 거기에. 근데 태양의 서커스는 그 정도의 값어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네. 뭐 무대라든지 그 배우들의 기량이라든지 뭐 이런 거 음악이라든지 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어설픔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 다큐 같은 게 있거든요. 얘네가 어떻게 뽑히 선발되는지. 약간 스토리가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 네.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기량이 보통 최소 국가대표 금메달리스트 정도급이에요. 어느 분야 한 분야에서 세계 탑이에요. 대부분 그 공연을 보러 가지 마술 공연 보러 갔다는 그런 제가 블로그에서 마술하는 사람 외에는 본 적이 없어요. 데이비드 카퍼필드도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들한테 요즘에 잊혀진 마술사고 뭐 데이비드 카퍼필드 이후에 그 정도의 스케일의 공연을 상설적으로 하는 독보적인 마술사는 없죠. 없죠. 물론 이제 시대가 잘 맞은 것도 있었지만 그 당시에 좀 그 소극장 형태로
공연을 이렇게 수준 높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계기가 좀 계속 생겨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저기 대구의 어반매직에 김효진 마술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 공연을 지금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약간 좀 벤치마킹해서 다른 공연도 많이 생겼어요. 서울 쪽에서도 그렇고. 네, 뭔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김효진 마술사는 계속 공연하거든요. 그런 식의 공연들이 계속 많이 생겨서 마술 매니아들을 또 약간 생성해낼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활성화는 조그만 건 되게 많이 됐어요. 점점 보편화는 될 거예요. 왜냐면 또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예를 들어 그 세계적인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아메리카 갓 탤런트나 브리티시 갓 탤런트. 거기서 한 번쯤 반드시 나오는 게 마술사예요. 마술은 항상 나와요, 맞아. 네. 그러니까 이제 마술이라는 게 그렇게 사람들한테 추락하게 되면 마술도 보편적인 장르로서 인식이 되는 거죠.